한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천의 작은 어촌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실패한 투자로 인해 남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안은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지은아, 어쩔 수 없단다.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희생해야 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후, 지은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 안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차가운 얼음 조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사람은 장경민 회장의 비서였다. 그는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준비됐습니다. 지은은 힘겹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마치 인형처럼 치장된 모습. 그러나 그 눈동자엔 생기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예식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양옆에 늘어선 하객들은 속삭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부분은 장 회장의 사업 파트너들이었고 지은의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대받지 못했다. 결혼식이라기보단 거래 같아.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예식장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장경민, 5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강렬했다. 아줘서 고맙군. 그는 짧게 인사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 지은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다.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목사는 결혼 서약을 읽기 시작했고 지은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메아리처럼 멀게 들렸다. 한지은 씨, 장경민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 빚, 절망, 그리고 탈출할 수 없는 운명. 네, 맞이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작지만 확실했다. 그 순간 장경민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요. 그의 말에 지은은 숨이 막힐 듯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가까이 다가왔다.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고 그의 눈빛은 섬뜩할 만큼 깊었다. 식이 끝난 후 지은은 장 회장의 손에 이끌려 커다란 리무진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고급스러운 샴페인과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지은은 손도 대지 않았다. 편하게 있어도 된다.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니까. 장경민은 와인잔을 흔들며 여유롭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작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선 수많은 의문이 피어올랐다. 왜 하필 나일까? 왜 그는 나를 선택한 걸까?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참을 달린 후 차는 커다란 철문 앞에 멈췄다. 철문은 서서히 열리며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서 와,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요. 장경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은의 귀에는 그 말이 저주처럼 들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차에서 내렸다. 저택의 문이 열리자 관리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한 여성 관리인이 앞장섰다. 그녀의 이름은 유미라, 이 저택의 총괄 관리인이었다. 미라는 지은을 안내하며 집안을 설명했지만 지은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저택 뒤쪽에 위치한 커다란 철문에 멈췄다. 저기는 어디인가요? 지은의 질문에 미라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그곳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께서 가실 곳은 아닙니다. 미라는 단호하게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은은 찝찝한 기분을 억누르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러나 지은은 알 수 있었다. 그 철문 뒤에는 뭔가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한지은은 유미라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대리석 계단이 중앙에 위치하고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며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벽에는 고풍스러운 그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어디선가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사모님, 여기가 앞으로 지내실 방입니다. 유미라는 2층 끝자락에 위치한 커다란 문을 열며 말했다. 지은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넓고 화려했다. 왕실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침대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벨을 누르세요. 제가 오겠습니다. 유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던졌다. 푹신한 이불이 그녀를 감싸 안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결혼식도, 이 화려한 저택도 모두 현실감이 없었다. 특히 저택 뒤쪽에 있는 그 철문. 유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던 것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때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군가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늘 밤에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지은은 귀를 문에 바짝 대고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어딘가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다. 준비? 무슨 준비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택 뒤편, 철문이 있는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지은은 마음이 점점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한참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그 철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두운 복도 끝에 서 있는 커다란 철문. 누군가가 그 문을 두드리며 절박하게 외치는 소리. 살려주세요. 제발. 지은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벌떡 일어났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요동쳤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꿈이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철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철문 안쪽으로 그것을 건네고 있었다. 저게 뭐지? 남자는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둘러 뒤돌아 나갔다. 철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지은은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그 철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철문 근처를 지나다녔다. 어떤 날은 커다란 상자를 들고 가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종이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체 뭘 하는 거지? 지은의 의문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유미라는 여전히 차갑게 응대했고 다른 하인들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아침 식사 후 정원을 산책하던 중 지은은 한 하녀를 발견했다. 어린 소녀였고 얼굴엔 수척함이 가득했다. 지은은 용기 내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게 대답했다. 김하나예요. 하나씨,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하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1년 정도요. 지은은 그녀의 손목에 난 자국들을 발견했다. 마치 밧줄에 묶였던 것처럼 선명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그거 다친 거예요?
하나는 당황한 듯 손목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은은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나의 손목에 남아있는 그 상처, 그리고 철문 너머의 수상한 움직임.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알아내겠어. 저 철문 뒤에 뭐가 있는지. 그녀는 결심했다. 위험할지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며칠이 지나도록 한지은의 마음속엔 그 철문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갔고 그들이 들고 나르는 상자들과 가방들은 모두 동일한 모양새였다. 어느 날 밤, 저택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지은은 두 눈을 뜬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늘 밤이라면 가능할 거야.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매일 밤 반복되는 순찰 시간이 지나가고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 그때 그녀는 움직일 것이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니트와 바지로 몸을 감쌌고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두꺼운 양말을 신었다. 혹시라도 문이 삐걱거릴까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며 밖을 내다봤다. 복도는 고요했다. 유미라가 매일 밤 점검하던 순찰도 이미 끝난 듯했다. 지은은 살금살금 문을 닫고 어둠 속을 걸어나갔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볼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이야. 그녀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와 저택의 뒷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언제나 잠겨있는 철문이 있었다. 오늘 밤, 지은은 그 철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리라 다짐했다.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문득 깨달았다. 평소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오늘은 살짝 열려 있었다. 왜 열려 있지? 의심스러웠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지은은 문을 조금 더 밀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금속의 냄새와 함께 축축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안쪽은 어둡고 길게 뻗은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전등은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 불빛을 켰다. 복도 끝에는 또 다른 철문이 보였다. 문틈 사이로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보였다. 제발, 도와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지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목소리는 복도 끝 철문 쪽에서 들려왔다. 저기, 누가 있는 거야?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예상과 달리 문은 쉽게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은은 숨을 삼켰다. 방 안은 커다란 창고처럼 넓었고 벽 쪽으로 철제 침대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다. 그 위엔 어린 소녀들이 묶인 채 누워 있었다. 손과 발은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입엔 검은 천이 물려 있었다. 그들의 눈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녀들 중 몇 명이 지은을 발견하고 절박하게 눈을 깜빡였다. 지은은 온몸이 굳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게 무슨... 지은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벽 뒤에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다. 오늘까지 총 8명. 모두 준비됐습니다. 좋아. 내일 밤 12시 배가 떠난다. 실수 없이 처리해라.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나저나 새로 들어온 그 아가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신다고 하더군. 특별한 손님이니까. 역시 대단한 분이야. 평범한 결혼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걸음을 멀리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가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그들의 대화는 분명했다. 이곳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팔고 있는 거야.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지은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택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후회할 시간이 없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다시 문 밖으로 나왔다. 문을 조심스레 닫고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빠르게 저택 안으로 돌아왔다.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문을 잠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장경민. 이 사람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야. 그는 지은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제는 확신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장경민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내가 밝혀내겠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한지은은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창백한 얼굴로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택 뒤편, 철문 너머에 있는 지하실. 그곳에 갇혀있던 소녀들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장경민 회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였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그의 성공 신화를 연일 다루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 감춰진 실체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지은은 생각을 정리하며 결심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곳에서 탈출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리라. 며칠 동안 지은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했다. 유미라와 하인들이 드나드는 시간,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 그리고 철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선까지 모두 머릿속에 새겼다. 탈출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출입구와 도와줄 사람. 지은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 김하나. 저택에서 일하던 어린 하녀였다. 그녀의 손목에 남은 자국과 불안한 눈빛이 기억에 남았다. 지은은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일부러 정원 쪽을 산책하며 하나를 찾았다. 그리고 멀리서 화분을 정리하던 그녀를 발견했다. 하나 씨. 지은이 다가가자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숙이며 다시 화분에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요. 저 도와줄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손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엇갈렸다.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문 뒤에 있는 그곳. 제가 봤어요. 그 소녀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사모님,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누가 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씨,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냥 둘 순 없어요. 지은의 간절한 목소리에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는 결국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절대 들켜선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다. 내일 새벽 2시, 창고 뒤쪽에 있는 문으로 오세요. 거기서 만나요. 지은은 쪽지를 꼭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나씨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어둡게 내려앉은 저택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쪽지를 주며 굳게 다짐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반드시 성공해야 해.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지은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발소리를 죽이며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그러나 단단한 눈빛. 지은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소리 없이 밟으며 숨을 죽였다. 혹시라도 누군가 깨지 않을까,
혹은 CCTV에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창고 뒤쪽.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은은 뒷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소름이 돋았다. 창고로 가는 길은 어둡고 축축했다. 멀리서 작은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하나씨. 지은이 속삭이자 불빛이 2번 깜빡였다. 신호였다. 지은은 빠르게 그쪽으로 달려갔다. 하나는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손엔 열쇠가 들려 있었다. 여기요. 이 열쇠로 창고 뒷문을 열면 바깥으로 연결되는 길이 나와요. 지은은 열쇠를 받아들며 물었다. 그럼 하나 씨는요?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전 아직 못 나가요. 제 동생이 여기 있어요. 그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어요. 지은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동생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지하실. 철문 뒤에 갇혀 있어요. 그 아이를 빼내기 전까지 전 나갈 수 없어요. 지은은 굳은 결심을 했다. 같이 구해요. 저도 도울게요.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하지만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고 볼 순 없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서로의 눈빛에서 희미한 희망을 찾았다. 우린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야. 그리고 모두 구해낼 거야. 그렇게 지은과 하나의 탈출 계획은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새벽 2시. 한지은은 검은색 옷을 단단히 입고 머리카락을 모자로 가리며 창고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사방은 고요했고 가끔씩 멀리서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렸다. 조심해야 해. 이번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는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 뒤편의 작은 문 옆에는 김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검은색 옷을 입고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지은 씨.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준비됐어요? 네. 여기가 열쇠예요. 제가 알아낸 바로는 오늘 새벽에 트럭이 출발해요. 그 트럭에 숨어들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열쇠를 내밀었다. 지은은 그것을 받아들며 손을 꽉 쥐었다. 고마워요. 하나씨,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같이 나가야죠. 제 동생도 꼭 데리고 나갈 거예요. 두 사람은 작게 미소를 나누며 문을 열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축축한 공기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미리 준비해 둔 손전등이 길을 밝혀주었다. 이쪽이에요. 트럭이 있는 곳은. 하나는 지은을 이끌며 복도를 지나쳤다. 어두운 통로를 따라 걸으며 지은은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몇 대의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주위엔 몇 명의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있네요.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새벽 3시쯤 교대해요. 그때가 유일한 틈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해요. 두 사람은 창고 안쪽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시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은 2배로 빠르게 뛰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 경비원들이 서로 교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이에요. 하나는 손짓하며 지은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움직여 트럭 뒤로 다가갔다. 트럭의 짐칸은 잠겨 있었지만 하나가 가져온 열쇠로 쉽게 열 수 있었다. 들어가요. 지은과 하나는 트럭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곳에는 커다란 상자들과 천으로 덮인 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천을 덮었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린 반드시 나갈 거예요. 그때 트럭의 문이 거칠게 닫히며 어둠이 밀려왔다.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고
곧이어 트럭의 엔진 소리가 울렸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은과 하나는 서로 손을 잡고 입술을 깨물었다. 상자들이 흔들리며 작은 먼지들이 떨어졌고 바퀴 소리는 거칠게 도로를 스쳐 지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트럭은 몇 번이나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다.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고 숨을 죽였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그때 트럭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며 멈춰섰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상자에 몸을 숨겼다. 모두 내리세요. 점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럭 밖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확인해봐. 이번엔 문제없이 처리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트럭 뒤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지은은 하나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요. 들키면 끝이에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잡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빛이 트럭 안으로 쏟아졌다. 이번엔 꽤 많군. 어디 보자. 지은은 천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불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좋아. 문제없어. 닫아. 문이 다시 거칠게 닫히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과 하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봤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지은도 작게 웃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그때 트럭이 다시 덜컹거리며 출발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엔 작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 트럭은 단순히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더욱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는 장소였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한지은과 김하나는 짐칸 안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떨리는 숨을 죽였다. 차가운 철제 바닥의 진동이 두 사람의 몸을 타고 전해졌다. 지은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지은은 손을 꼭 잡으며 힘을 주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트럭이 갑자기 덜컹이며 멈췄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상자 뒤에 몸을 숨겼다. 바깥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내리면 되나? 그래, 어서 내려. 짐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눈을 가늘게 뜬 지은은 몰래 천의 틈 사이로 바깥을 살폈다. 여기가 어디지?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폐공장처럼 보였다. 낡은 벽돌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주변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둡고 을씨년스러웠다. 모두 빨리빨리 움직여.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명령을 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짐을 내리고 몇 명의 젊은 여자들을 줄지어 세웠다. 그들은 손이 뒤로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나씨, 우리가 어디로 끌려온 거죠? 하나는 두려움에 질린 채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트럭 뒤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지은과 하나는 숨을 죽이고 상자 뒤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이 트럭 안도 확인해봐. 혹시라도 놓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천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최대한 작은 소리로 숨을 쉬며 발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긴 아무것도 없군. 손전등의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상자들을 비쳤다. 지은은 천 아래에서 그 불빛이 자신의 발끝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좋아, 닫아.
다행히도 그 남자는 더 이상 수색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철컥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내려갔다. 휴.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우리가 정말 안 걸렸어요. 지은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 기회예요. 밖이 조용해지면 빠져나가요. 트럭 안은 어두웠지만 두 사람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졌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트럭 문을 살짝 밀었다. 다행히 문은 완전히 잠기지 않았고 작은 틈이 생겼다. 준비됐어요? 지은의 질문에 하나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문을 밀어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몸을 낮추고 공장의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저쪽에 작은 문이 있어요.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철문이 있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바깥으로 통하는 출구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다. 지은은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어떡하지? 열쇠가 없어요.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며 눈빛을 번뜩였다.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바닥에 놓인 철근 조각을 집어들었다. 하나씨, 좀 물러서세요. 지은은 철근을 이용해 문 사이에 끼워 넣고 힘을 주어 지렛대처럼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됐다. 지은과 하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빨리 나가요. 지은은 하나의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빠르게 밖으로 빠져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쪽이에요. 빨리. 두 사람은 정신없이 공장 밖으로 달렸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둠 속을 헤치며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뛰었다. 저기, 다리예요. 지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철제 다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전속력으로 다리를 건너갔다.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당, 당. 지은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고 하나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 위에 엎어졌다. 하나씨, 괜찮아요? 지은이 다급히 물었지만 하나는 다리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안 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은의 눈빛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제가 도울게요. 같이 나가야 해요. 지은은 하나를 부축하며 다시 일어섰다. 뒤에서는 점점 더 많은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하나를 부축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한지은은 김하나를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다리 건너편으로 뛰어갔다. 총성이 울린 뒤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들의 위치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하나씨, 조금만 더 힘내요. 곧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나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다리는 총에 맞아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저쪽으로 가요. 지은은 멀리 보이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다. 창문 몇 개가 깨져 있었고 오래된 철문이 덜컹거렸다. 어딘가 폐쇄된 지 오래된 듯했지만 지금은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창고로 들어갔다. 내부는 오래된 기계들이 방치된 채 녹슬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다. 지은은 서둘러 문을 잠그고 하나를 구석으로 데려갔다. 괜찮아요. 이제 잠시 숨 돌릴 수 있어요. 하나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 앉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지은은 주머니를 뒤져 손수건을 꺼내 상처 부위를 눌렀다. 피가 멈추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지혈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괜찮아요. 사모님. 아니, 지은 씨 덕분에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일그러졌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젠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우리 둘 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그녀는 다시 손수건으로 피를 닦으며 하나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그 모든 걸 경찰에 알릴 거예요. 그 지하실에 갇힌 아이들 모두 구해낼 수 있어요. 하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맞아요. 반드시 모두 구해야 해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입술을 깨물며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창문 틈 사이로 검은 복장을 한 남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창고 주변을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 어디쯤 있을 거다. 샅샅이 뒤져. 찾으면 바로 연락해라.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칠었다. 지은은 다시 몸을 숙이며 하나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들, 우릴 찾고 있어요. 어떡하죠? 하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지은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여기서 기다렸다간 잡힐 거예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다리가... 하나는 자신의 피투성이 다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도울게요. 천천히 움직이면 돼요. 여기서 잡히면 우린 끝이에요. 하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믿을게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창고 뒷문을 살폈다. 다행히 뒤쪽엔 아무도 없었다. 지금이에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창고 뒤편으로 빠르게 걸었다. 아직 추적자들은 반대쪽을 수색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간신히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좁은 골목과 철조망이 얽혀있는 폐공장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다. 저기, 빛이 보여요.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저기로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남은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거칠게 숨을 내쉬며 비틀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숨이 턱에 차올랐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곳엔 경찰차가 서 있었고 한 남자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 남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저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의 이민호 형사입니다. 당신들이 신고한 사람들입니까?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손을 붙잡았다. 네, 맞아요.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민호는 곧바로 무전기로 명령을 내렸다. 여기 2명의 피해자가 있다. 응급처치가 필요하니 구급차를 요청한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하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다. 곧 따라갈게요. 괜찮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요. 꼭. 지은은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의료진들이 그녀를 떼어놓았다. 하나를 실은 구급차가 떠나고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지은 씨.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지은은 민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할게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모든 아이들을 구해낼 시간이었다. 이민호 형사의 사무실은 어수선했다.
벽에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증거 사진들과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한지은은 테이블 한쪽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그 자료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무슨... 민호는 지은에게 자료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다. 장경민 회장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서울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여성들을 밀반출하고 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 지하실에 있던 아이들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들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을 이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 지금 당장 구하러 가야 해요. 그 아이들이 위험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무전기를 잡았다. 작전 개시한다. 모든 팀, 위치로 이동하라. 무전기 너머로 응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15분 내로 도착합니다. 지은은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저택의 구조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내부 진입 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려줘야 합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들 앞에 섰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안실이 있어요. 그곳에 CCTV 화면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의 움직임이 모두 노출될 거예요. 민호는 지은의 설명을 빠르게 노트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지하실로 가야 해요. 철문이 있는데 그 뒤에 아이들이 갇혀 있어요.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망치면서 잃어버렸어요. 열쇠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장비로 열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지은과 민호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작전팀이 모였고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냅니다. 민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고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뒤 어둠이 깔린 장경민의 저택 앞 검은 벤 차량들이 조용히 접근했고 무장한 경찰 특수부대가 빠르게 포지션을 잡았다. 모두 위치 확인. 돌입까지 30초 전. 무전기에서 신호가 오가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은은 차량 안에서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5, 4, 3, 2, 1. 돌입. 갱음과 함께 정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빠르게 진입하며 경비원들을 제압했다. 경비원들은 당황한 듯 저항했지만 훈련된 요원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보안실 제압 완료. 1층, 2층 확보 완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보고에 민호는 지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지하실로 갑니다. 준비됐죠? 지은은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지하로 향했다. 어두운 복도 끝에 철문이 보였다.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바로 이곳이었다. 소녀들이 갇혀있던 곳.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호가 손짓을 하자 2명의 기술자가 앞에 나섰다. 그들은 장비를 꺼내더니 철문 잠금 장치에 연결했다. 몇 번의 클릭 소리 후 철컥하고 잠금이 풀렸다. 문 열립니다. 지은은 거칠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다. 아이들은 철제 침대에 묶인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기운이 빠져 눈조차 뜨지 못했고 어떤 아이들은 고개를 돌려 천천히 지은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을 구하러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민호가 들어오자 하나둘씩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빨리 구출해. 민호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이 아이들을 하나씩 침대에서 풀어주었다. 아이들은 부축을 받으며 하나둘 복도를 따라 빠져나갔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와 지은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쉽게 보낼 것 같나? 장경민이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유미라가 서 있었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장경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은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난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게임도 끝났어요. 유미라는 총을 겨누며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내가 감히 이 모든 걸 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순간 민호가 손을 들며 지시했다. 우릴 막을 순 없습니다. 항복하세요. 그러나 장경민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총을 들었다. 그럼 한번 해보지. 그리고 방 안은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성이 울려 퍼진 방 안은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한지은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몸을 낮추며 머리를 감쌌다. 이민호 형사는 빠르게 몸을 틀어 벽 뒤로 숨어들었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저항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장경민은 미소를 지으며 총구를 겨눈 채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섰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유미라 역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은을 노려보았다.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아. 장경민은 비웃듯 말하며 손을 들었다. 그 순간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의 손목에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빨간 불빛이 깜박이는 장치. 이게 뭔지 알아? 너희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문을 봉쇄했고 이 리모컨만이 출구를 열 수 있어. 민호는 총구를 겨눈 채 소리쳤다. 그걸 내려놔. 그렇지 않으면 발포한다. 하지만 장경민은 오히려 한 발짝 더 물러서며 미소를 지었다. 발포해봐.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 같이 죽을 텐데.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도 눈썹을 찌푸리며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지하실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만약 내가 이걸 누르면 너희가 구하러 온 아이들 전부 산산조각 날 거야. 그의 말에 방 안은 얼어붙었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장경민을 바라봤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장경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비웃었다. 죄가 없다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이용당하는 법이지. 그의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을 슬며시 눌렀다. 안 돼. 지은이 외치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방 안에 다시 울려 퍼졌다. 방! 장경민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지며 바닥에 굴렀다. 그의 가슴팍에는 붉은 피가 번져나왔고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지만 리모컨은 그의 손끝에 닿지 않았다. 지은은 빠르게 달려가 리모컨을 붙잡고 단단히 쥐었다. 모두 구할 거예요. 절대로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장경민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다. 내가 뭘 안다고. 이 판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웃음을 터뜨렸고 곧 숨을 거두었다. 방 안은 적막감이 감돌았고 민호는 총구를 내리며 긴 숨을 내쉬었다. 끝났어요. 지은은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건물 전체를 조사해야 해요.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빠르게 지하실로 달려갔다. 철문 너머에는 여전히 묶여있던 소녀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다. 민호의 부하들이 빠르게 들어와 아이들의 결박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지은은 한 아이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너희를 구하러 온 거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구해주는 거예요? 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아무도 너희를 아프게 하지 못해. 민호는 무전기를 들어 명령을 내렸다. 모든 인원 대피 준비 완료.
생존자 23명. 지금부터 철수한다. 경찰들이 하나둘씩 소녀들을 부축해 건물 밖으로 나갔다. 지은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절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민호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겠죠.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멀리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차가웠던 공기는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장경민이 마지막에 남긴 말. 내가 뭘 안다고. 이 판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지은은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밤만큼은 이 자유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서울의 어느 봄날, 한지은은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찬란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벌써 봄이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장경민의 죽음과 함께 그의 어두운 제국은 무너졌고 그가 운영하던 국제 인신매매 조직도 뿌리째 뽑혔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조되었고 지은과 김하나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은은 창문을 닫고 작은 책상을 정리했다. 그곳에는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희망의 집, 그것은 지은이 직접 만든 보호시설이었다. 인신매매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다. 지은 씨, 저 도와드릴까요? 김하나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고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총에 맞았던 다리도 잘 회복되어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할게요. 오늘 새로운 아이들이 오기로 했잖아요. 네, 준비 다 했어요. 아까 민호 형사님이 연락하셨어요. 오후쯤 도착한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그 화분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 희망의 집을 세웠을 때 민호가 선물한 것이었다. 이 꽃이 자라는 것처럼 이곳에 온 아이들도 다시 피어날 거예요.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처럼 많은 아이들이 다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검은색 봉고차가 희망의 집 앞에 멈췄다. 지은과 하나는 문을 열고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차에서 내린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은 씨, 준비됐나요? 네, 물론이죠. 민호가 차 문을 열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처음 보는 환경에 겁먹은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무섭지 않으니까 들어오세요. 아이들은 지은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한 듯 한 발씩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 안으로 이끌었다. 여기가 여러분이 지낼 곳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는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다. 이쪽으로 오세요.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하나가 다가와 아이들을 안내했다. 그녀의 얼굴엔 어느새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자신도 과거에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많이 변했네요. 민호가 다가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네, 시간이 참 빠르죠. 모두 민호 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지은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도울 생각입니다. 희망의 집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럴 거예요. 아직도 세상엔 구해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다. 저녁이 되자 희망의 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안전한 잠자리를 찾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감이 떠올랐다. 지은과 하나는 방을 돌며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언니, 정말 이제 괜찮은 거죠? 어린 소녀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절대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지켜줄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지은은 그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잘하고 싶은 만큼, 꿈꾸고 싶은 만큼 다 이룰 수 있어. 여기선 아무도 널 막지 않을 거야. 아이의 눈은 반짝였고 지은은 그 빛을 보며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그날 밤 지은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그들을 찾고 구해낼 것이라고. 민호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지은 씨,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제부터 더 많은 희망을 심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희망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